안녕하세요. 천일문 완성을 강의하게 될 이기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 등에서 많은 분들에게 천일문을 추천해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강의 촬영 같은 걸 생각도 할 여력이 없다가 최근에 조금 여력이 생겨서 한강 한강 강의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모든 강의들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거의 즉흥적으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촬영한 것을 메인 강좌로 두고 공부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참고하는 용도로 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번 강의는 테스트용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고요. 테스트용으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건지 제 설명의 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천일문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항상 먼저 목차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일문 같은 경우에는 목차가 특히 중요한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맨 앞에 See the first 부분, 조간편을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문장들이 어떠한 틀로 짜여져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절대로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셨을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럼 그 부분만 발췌하셔서 문법 교재나 아니면 이전 수준의 독해, 구문 독해 교재를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나온 문장들은 반드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목차들은 시간 날 때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question and answer 파트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좋은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 파트도 나가지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 기본 문장 구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가닥을 잡는 수업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어 문장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읽을 때 문장을 두 부분으로 쪼개라고 한다면 어디와 어디로 쪼갤 것 같으세요? 두 부분으로 쪼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쪼개게 될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렇게 쪼개는 게 올바르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는 부분은 주부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밥을 먹었다 부분은 술부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주부가 뭐고 술부가 뭔데? 자, 이 문장을 가지고 탐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어떤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렇죠. 나는 나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 아, 주부는요. 문장에서 about what, about whom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즉, 문장이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지? 라는 거를 알려주는 부분이 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술부는 뭐가 되느냐? 주부, 이 주인공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술부입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부랑 술부라는 표현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 부, 술, 부, 이 부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자주 들어봤을 거냐면 주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술어 혹은 술어 동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주부는 다르게 말하면 주어 부분이란 뜻이에요. 주어 부분에는 누구밖에 없어?
주어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주어라고 부른 겁니다. 술 부부는 술어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주부, 술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 주어와 술어에 대해서 다루고 계셨던 거고요. 술어 자리에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동사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술어 자리엔 누구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동사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술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뭐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동사라고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문장은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부와 술부로 이루어져 있다. 주부는 about what, about whom. 이 문장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그 주인공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이다. 술부는 그 주인공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말할 건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주부는 주어가 차지하고 있고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술어다. 됐죠? 자, 그럼 한 단계만 더 가볼까요? 자, 술부에는 술어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붙어 있죠? 여기에 밥을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하나 더 붙어 있네.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을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아, 이거 목적어네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우리 벌써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목적어를 데리고 온 게 누구죠? 그 전에 목적어가 속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부분? 주부예요? 술부예요? 술부가 되겠네? 그쵸? 근데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고? 술어 동사라고. 그러면 목적어인 밥, 을은 누가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술어가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 데려온 거야? 나는 먹었다. 라고만 말을 하면 어때요? 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말을 좀 덜한 것 같잖아요. 그쵸? 의미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말로써 누구를 데리고 온 거다? 밥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데리고 온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보충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건데 이 보충어라는 말은 보어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영어를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께 배웠던 분들께서는 보충어랑 보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실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인데 앞으로 저는 구분 지어서 사용할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구분 지을 건지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혹은 다음 수업 때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허구한 날 배워왔던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문장의 오형식은요, 일단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법칙이 아닙니다. 문장의 오형식은 법칙이 아니에요. 영어 문장의 패턴을 설명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정말 간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 뿐이고 문장의 7형식부터 해가지고 막 10몇 형식, 20몇 형식 엄청나게 많은 형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오형식에 맞춰서 설명되지 않는 문장들도 있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문장의 오형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 설사 문장의 오형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애들도 억지로 오형식에 끼워 맞춰서 이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문장의 오형식을 먼저 학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장의 오형식을 한번 쭉 써볼게요. 1, 2, 3, 4, 오형식이 있다면 주어와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우리 학창 시절에 이거 많이 공부했었죠?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볼게요.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디와 어디? 주부와 술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주어와 술부로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름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주부, 여기가 술부. 오케이. 자, 그러면 주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했었죠? 주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네, 주어라고 했습니다.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 그랬었죠? 술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어 자리엔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 동사밖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술어 동사 보고 그냥 동사라고도 부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여기도 원래는 술어는 약자로 P라고 적지만 제가 V라고 적어놨던 건 그냥 동사라고 읽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주부와 술부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주어는 얘밖에 없으니까 빼고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술어라 그랬어요. 술어라 그랬어? 술어라 그랬어? 술어라 그랬어? 술어라 그랬어. 그쵸? 그리고 주어와 동사까지는 모든 형식에서 다 똑같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술어 동사 뒷부분이 되겠네. 그렇죠. 얘는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고요. 얘는 뒤에 보어가 오고요. 얘는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얘는 뒤에 간접 목적어라는 게 오고 얘는 뒤에 직접 목적어라는 게 오고요. 오형식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라는 게 오고요. 그쵸?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위에서 뭐라 그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밥을 먹었다. 이 부분이 술부라 그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술어, 먹었다라고 하는 술어 동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술어 동사 외에도 한 덩어리가 더 있어. 그게 뭐야? 목적어라는 애가 더 있다 그랬죠. 이 목적어는 누가 데리고 왔다? 술어라는 애가 데리고 왔다. 왜? 지 의미를 더 완벽하게 보충해주기 위해서 얘가 데리고 왔다라 그랬지. 그러면은 아래로 다시 내려가 볼까요? 뒤에 아무것도 안 데려오는 거, 보어를 데려오는 거, 목적어를 데려오는 거 등등등 뒤에 뭐를 데려오는지는 누가 결정한다고 봐야 될까요? 바로 동사가 결정한다고 봐야겠죠. 오케이? 뒤에 어떤 보충어를 가지고 오고 혹은 아무 보충어도 가지고 오지 않는지는 누가 결정한다? 술어가 결정한다. 동사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구한 날 문법 수업을 듣다 보면은 동사가 제일 중요해 라는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를 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예요. 대충 한번 쓱 선 그어주고요. 자, 우리가 지금 무슨 부, 무슨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 그 전에 사실 재료로서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는 친구예요. 학창시절에 다 공부를 해보셨죠? 해보셨으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문법책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품사, 학교에서 팔품사니 뭐니 엄청 많이 배우셨을 텐데 저는 그거 다 안 다룰 거고요. 이렇게만 다뤄볼게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우선은 명동형부 이 네 친구만 공부하시는 겁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아시겠죠? 문장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만 공부하실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오케이? 근데 제가 지금 품사랑 문장 성분을 같이 설명하고 있죠. 그쵸? 둘이 관련이 있단 거겠어요? 없단 거겠어요? 있다는 거겠지? 그러면 볼게요. 품사가 뭔지 알고 계실까요? 품사라는 건요. 단어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를 묶을 때는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요? 다른 애들끼리 묶어요? 같은 애들끼리 묶죠? 비슷한 애들끼리 묶죠? 같은 성질, 같은 기능, 같은 의미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묶어놓은 게 품사라는 거예요. 명사라는 단어가 이만큼, 동사라는 단어가 이만큼 비슷한 애들끼리 묶여있는 단어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장 성분이라는 거는요. 문장 성분이라는 거는 문장 내 위치, 문장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문장이 이렇게 쭉 있으면 주어 자리가 있고 동사 자리가 있고 목적어 자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리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지금 품사랑 문장 성분을 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단어가 모든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한 품사가 특정한 성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쵸. 특정한 품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뜻이겠어요? 명사라고 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고 동사라고 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기계적으로 먼저 암기할게요. 이거는 천일문 완성 정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아직 외우고 있지 않다면 지금 기계적으로 달달달달 먼저 외우고 지나가실게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동사는 수러 동사, 수러 동사 자리에 들어가고요.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부사는 아무 자리에도 안 들어갑니다. 다시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고 동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 동사 자리, 수러 동사 자리에만 들어가고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 부사는 아무 데도 안 들어간다. 이걸 먼저 깔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게요. 여기까지는 기계적으로 먼저 외우시는 겁니다. 문법적인 내용이나 기타 등등 해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해석하는 부분에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지금 먼저 이것부터 외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를 가리켜서 우린 뭐라고 부르냐? 수식어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 수식어. 무언가를 꾸며주는 말, 무언가를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수식어라는 품사를 만들어 두면 될 것이지 형용사, 부사라는 애들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있죠. 왜 그렇겠어? 둘이 같으니까 다르니까? 다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형용사는 어떤 특징을 가진 애들이고 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진 애들일까요? 수식이니까 누구를 꾸며주는지, 누구를 수식해주는지에 따라서 역할을 다르게 할 거 아니야.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예요. 오케이. 부사는 흔히 우리가 명사 빼고 다 수식하는 애라고 배우죠. 근데 이렇게만 배우니까 우리가 나중에 멘붕을 당해. 명사 빼고 다 한 건 알겠는데 누굴 꾸며주는데? 이러면 대답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 우리 품사 몇 개만 공부하자. 우선 이 네 가지만 공부하자고 했었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명사 빼고 다면 누구누구예요? 동사, 형용사, 부사를 말하는 거겠지. 다시 누굴 말한다? 동사, 형용사, 부사를 말하는 것이다. 오케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까지 꾸며줄 수 있냐? 문장 전체까지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정말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연습장을 만들어서 카페 같은 데다가 올려둘 테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내가 아직 영어를 잘 못한다, 아직 이걸 다 못 외웠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보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 실제로 수업할 때마다 명동, 형부, 주동, 목보가 어떻게 매칭되는지 같이 한번 그려보고 수업을 진행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학교 문법의 대부분은 품사를 매개로 수업하기 때문에 품사의 특징을 알고 있는 게 정말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이 품사는 누구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떤 문장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수식어 기능을 하는지 아닌지 이거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얘네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종합을 해볼까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죠?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오케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배웠고 영어 문장의 패턴,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각각의 문장 성분이라는 게 문장 내 위치, 자리라는 것을 배웠고 이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특정한 품사뿐이다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뭘 배워볼 거냐?
자, 문장의 오형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부와 술부가 있으면 복잡한 게 뭐예요? 딱 봐도 어떤 펜을 쓰지? 술부가 조금 더 공부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왜? 술부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갈리니까. 술부가 구조가 복잡하니까 술부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술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 술어 동사라고. 왜 중요하다고? 뒤에 어떤 보충어, 어떤 애들을 가지고 올지를 누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 술어 동사가 결정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술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어떤 애들이 올지가 결정된다 라고 이해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쵸? 그럼 저는 이제 뭘 설명하면 될까요? 술어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전 동사의 종류를 두 가지로 그려볼 거예요. 두 가지로 그려볼 거니까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동사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 아, 이거 많이 배웠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비동사, 일반 동사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조동사는 왜 빼놓고 말해? 조동사는 조금 특이한 친구라서 빼놓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법조동사, 법조동사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따로 빼놓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에 먼저 집중을 해볼게요.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 나눠놨죠?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일반 동사래잖아. 일반 동사, 그쵸? 일반 동사란 거 무슨 뜻이에요? 평범한 동사. 그냥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평범한 동사란 뜻인 거예요. 왜 이름을 일반 동사라고 지었을까? 몇 개 빼곤 다 일반 동사니까. 그 몇 개가 뭔데? 비동사죠. 다시, 비동사 빼곤 다 뭐니까? 일반 동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비동사는 뭐뭐가 있죠? 제가 여기에서 이것까지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적어는 볼게요. am, are, is 얘가 현재형이고요. was, were 얘가 과거형이고요. 마지막 been이라고 쓰면 과거 분사 pp형이 되겠죠. 얘네 빼고는 전부 다 뭐다? 일반 동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건 비동사예요. 일반 동사는 워낙에 그 안에 약간 짬통 같은 느낌이라서 안에 하도 많은 종류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종류를 하나하나 공부하는 건 좀 어렵고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비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있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비동사가 너무 쉽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뜻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온라인에서 오픈 채팅에서 질문들을 받아주는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있다라는 뜻에 대해서 생각들을 잘 못 하시는데 뜻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무엇이다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비동사를 가지고 명령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명령문을 만든다. 철수야, 너 이어라. 일하고 일하니까. 그럼 철수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는 거야? 하면서 욕하겠죠. 욕하겠죠. 왜? 무엇이다라는 말 자체에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뜻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오케이. 이것만으로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 우리가 물결 표시해놨잖아요. 여기에 뭐가 뚫려 있어? 빵꾸가 뚫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빵꾸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의미를 보충해 주는 말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말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보어가 와야 한다. 다시 무엇이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왜? 뜻이 없으니까. 그럼 그 뜻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하네. 그게 누구다? 보어가 된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계속 뭔가를 나눠 놓고 있을 때는 차이점이 있을 때만 나누고 있다라는 거 느끼고 계시죠? 그쵸?
자, 무엇 무엇 이다 뒤에는 보어가 붙는다 그랬죠? 있다 뒤에는 보어가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는다고요. 왜? 너 거기 있어. 있으라고. 말 통하잖아요. 그쵸? 있다라는 말만 가지고도 의미가 충분히 통하기 때문에 보어를 굳이 붙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동사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 비동사, 두 번째 일반 동사. 일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비동사 빼놓고는 다 뭐다? 일반 동사다. 그러니까 우린 뭐부터 공부한다? 비동사부터 공부한다. 근데 비동사는 크게 뜻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있다와 무엇 무엇이다. 근데 무엇 무엇이다만으로는 아무런 뜻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뜻을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 보어가 필요하다. 있다라는 말은 그것만 가지고도 의미가 통한다. 그러니까 뒤에 보충해주는 말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동사를 다시 한번 다르게 나눠볼게요. 이번엔 뭐를 기준으로 나눈 거냐면 뒤에 무언가가 딸려오는지 안 딸려오는지, 따라온다면 어떤 것이 따라오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목적어를 기준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목적어를 기준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로 자동사는 VI라고 쓰고요. 타동사는 VT라고 씁니다. 근데 VI, VT를 앞으로 제가 약자로 굉장히 많이 쓸 건데 VI가 뭐였지? 막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암기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타동사는 영어로 뭐라고? VT라고. 다시 뭐라고요? 타동사는 VT라고. TTT, 타타타, TTT, 타타타. 아, 타동사니까 뭐라고? VT라고요.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럼 자동사는 왜 I예요? 하나 남았으니까 자동사가 VI예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외우게 될 겁니다. 자, 자동사는요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 친구를 말하고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는 친구를 말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그렇게 어려운 구분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어. 이번에는 보어라는 놈을 달고 오느냐 안 달고 오느냐를 기준으로 나눌게요. 오케이? 자, 보어를 달고 오지 않는 친구가 있고요. 보어를 달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앞으로 보어를 달고 오지 않는 친구를 얘만 있어도 뜻이 완전하니까 안 가져오지. 완전 동사라고 부르고요. 보어를 달고 와야 뜻이 완전해지는 애. 지금으로는 뜻이 불완전한 애를 불완전 동사라고 부릅니다.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는 사실 이 표현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되는 건 자동사와 타동사이긴 한데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시, 보어를 달고 오지 않으면 완전 동사, 보어를 달고 오면 불완전 동사라고 부른다. 그러면 타동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추가적인 보어를 안 달고 왔다. 그러면 완전 동사가 되는 거고, 뒤에 추가적인 보어를 달고 왔다, 불완전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종류를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고 그 다음에 완전, 불완전을 나눴죠. 그럼 이름을 합쳐서 부르면 뭐가 되겠어요?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게 조금 여러분이 되게 성가신 부분인데 가끔 목적어를 하나 더 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목적어가 하나 더 가지고 오면서 목적어를 이름도 다르게 부릅니다. 첫 번째 오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만나게 될 거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만 먼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동사를 나누는 기준. 동사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다. 첫 번째 어떻게 나누겠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겠다. 비동사 빼곤 다 뭐다? 일반 동사다. 됐죠?
두 번째, 뒤에 어떤 것을 달고 오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 이 두 가지 기준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보어를 기준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름까지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러나 뒤에 보어를 달고 오는 애 안 달고 오는 애가 정해져 있다 라는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여기까지 설명하고서 옆으로 넘어가면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랑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고, 잘못 그었어요. 맞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얘랑 동사 아무것도 없는 거, 주어, 동사, 보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동사, 목적어, 보어. 얘랑 똑같이 생겼죠? 일부러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아,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애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누가 달고 오는 뭐 때문에 결정된다?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가 뒤에 달고 오는 이 보충어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어 문장 하나 없이 예문 하나 없이 이렇게 30분 동안 수업을 해봤는데요. 어쩌면 제가 지금 촬영한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학원 등에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지금까지 영어를 조금 설명도 해보고 수업도 해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왔던 설명 방식의 그 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설 연휴를 빌어서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게시글 하단에 오픈 채팅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에 들어오셔서 거기 방장한테 물어보시면 설명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제가 길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오픈 채팅 안에서 채팅으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원래는 천일문 영상을 찍고 싶었지만 교재 PDF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라서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세듀에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니까 세듀에도 감사의 말씀을 한번 보내게 되고요. 혹시나 30분짜리 긴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